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배열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변수 모임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내장 타입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리스트를 대신해서 이제 배열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배열은 이제 인덱스와 요소가 있는데, 인덱스는 각각의 변수 위치를 가리키는 숫자 값이 되고요. 이 요소, 엘리멘트는 각 위치에 이제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스코어라는 1차원 배열을 정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5개의 값을 이제 0으로 초기해서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or in range 사용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변수 값을 넣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변수 값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언더바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인덱스 값이죠. 그래서 0번 위치에 0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1번 위치에 0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2, 3, 4에도 다 저희가 0으로 생성을 해서 넣었죠. 자, 다음에 이렇게 어떤 0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진 상태로 이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함과 동시에 이제 스코어라는 배열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0번 자리에 9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1번에는 70, 2번에는 80, 3번은 60, 4번은 이제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5개의 원소가 주어졌다는 뜻이고요. 이 각각의 변수를 입력으로 읽어들여서 배열에 저장하고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풋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인풋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한 라인 단위로 읽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5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드린 이 문자열을 인트로 이제 타입캐스팅해서 이제 정수형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희가 인풋으로 읽어드리면 다 이제 문자열 값이에요. 자, 다음에 또 인풋으로 읽어드리면 이 라인이 다 읽어와지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 변수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플리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공백 단위로 이 변수들을 다 잘라서 주는데 이 자른 값도 문자열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자열로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수를 변환할 때는 또 하나하나 또 변환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 맵이라는 함수 이용하게 됩니다. 자, 맵은 이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어떤 함수를 적용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int를 함수처럼 사용하고 있죠. 타입캐스팅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맵, int하고 인풋에 대한 스플리트 해주시면 각각 이 90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int로 타입캐스팅하고 70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int로 타입캐스팅하고 자, 그런 맵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이 맵 오브젝트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참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배열로 저장할 거잖아요. 해서 리스트를 이제 배열 대신 쓰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 타입캐스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0번 인덱스에 90이 들어가고 1번 인덱스에 70, 80, 60, 100 이런 순서로 이 스코어 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걸 하나씩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 개수만큼 5개 출력해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문자열 마지막을 뉴 라인으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입력을 받은 것처럼 한 라인에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 end, 그러니까 마지막을 뉴 라인 대신에 공백으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0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0, 1, 2, 3, 4 하나하나 저희가 액세스해서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이 인풋은 원래는 그 어떤 메시지와 함께 출력을 해서 입력을 받는 함수예요. 해서 저희가 지금 이 경우에 그냥 값만 읽어드리고자 한다면 특별히 출력할 메시지 없이 값만 읽어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아무 값도 주지 않고 인풋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느리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sys를 임포트해서 이 sys에 스탠다드인 리드라인 해주시면 이게 약간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출력하는 메시지 없이 바로 한 라인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빠르고 사용하는 법은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자, 차이점은 인풋은 이 한 라인을 읽을 때 마지막에 류 라인을 제거한 상태로 반환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느린 거예요. 메시지 출력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empty로 주지 않더라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오버헤드 그 부분 그리고 뉴 라인을 또 없애서 반환해주는 그 부분. 하지만 리드라인은 이제 그거 없이 바로 뉴 라인 포함해서 반환해주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거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입력으로 읽어드린 거를 어떤 다른 문자라고 이제 합친다고 하면 인풋은 끝에 뉴 라인이 없으니까 한 줄로 합쳐질 거고 리드 라인을 읽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합친 문자를 출력하면 이제 두 줄로 출력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읽어드릴 때는 사용법이 별 큰 차이가 없는 게 이 뒤에 뉴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O 다음에 뉴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인트로 타겟팅 하게 되면 그 뉴 라인은 무시되기 때문에 O가 읽어지고요. 다음에 이 스플리트 할 때도 뉴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스플리트 하게 되면은 그 뉴 라인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인풋 쓰나 이제 리드 라인을 쓰나 저희가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제에서는 이제 인풋을 쓸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길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이 인풋이 많은 경우에 인풋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sys 임포트에서 리드 라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예제 코드에서 이걸 매번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너무 옆으로 지저분하게 좀 길어져서 예제에서는 앞으로 이제 인풋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코딩에서 보실 때도 인풋 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인풋이 많지 않다고 하면 근데 너무 많아서 입력 처리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싶으시면 이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어찌됐건 입력을 읽어드린 다음에는 출력은 동일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2차원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원별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맨 바깥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맨 바깥에 4개를 만들죠. 4개. 4개. 2차원별인데 이 첫 번째 인덱스로 쓸 거예요. 자, 저희가 보통 2차원별 쓰게 되면 행, 열 2개 좌표를 쓰죠. 이게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행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 5개씩. 그러니까 이게 열인 거죠. 열이 5개. 자, 그래서 지금 다 0으로 초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2차원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4행, 5열의 배열을 이제 생성해 본 겁니다. 다 0으로 초기화해서요. 자, 다음에 1차원별 때처럼 어떤 값을 가지고 바로 이제 2차원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이 각각 행 안에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그 안에 이제 값들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1행의 값이고 저기 인덱스 0부터 쓸 거니까 0행이라고 할게요. 0행, 1행, 2행, 3행. 그래서 그 값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2차원 형태의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뭐 0행, 0열에는 1이라는 값이 있고 1행, 0열에는 2라는 값이 있고 뭐 2행, 2열에는 3이라는 값이 있고 3행, 1열에는 4라는 값이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차원별의 입출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이렇게 행, 열 2개의 값이 주어지고 그 뒤에 이제 4행, 5열의 배열의 값이 주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걸 입력으로 읽어드려서 동일하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행, 열 이 값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행을 이제 row라는 변수에 읽어드릴 거고 열을 이제 column이라는 변수에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input 사용해서 그럼 이제 한 라인을 읽어오겠죠. 그걸 저희가 이제 스플리트 하면 되겠죠. 스플리트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열이니까 다 인트로 이제 타입캐스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맵 함수 이용해서
인트로 타입캐스팅해서 이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리스트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콤마로 해서 여러 개의 값을 줄 때는 맵에서 바로 어사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우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고 이 컬럼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 로우만큼 인풋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 로우 4번 인풋을 호출하면 될 거예요. 호출하고 각각에 대해서 스플리트하고 또 맵 이용해서 인트로 타입캐스팅하고 그걸 리스트로 이제 또 타입캐스팅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행을 읽어들어서 10000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행을 읽어서 20000 그런 순서로 이제 보드가 채워지겠죠. 자, 그럼 출력은 저희가 이제 이중 폼을 이용해서 로우만큼 i를 진행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로우가 4니까 i는 0, 1, 2, 3까지 진행하겠죠. 자, 그리고 이 안쪽 룹 j는 이제 컬럼만큼 5로 이제 레인지를 생성을 하니까 0, 1, 2, 3, 4만큼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렇게 행렬 값을 하나씩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별로 한 라인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end를 이제 공백으로 바꿔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한 행을 다 출력한 다음에는 줄을 바꿔야 되니까 이 프린트문 써서 줄 바꿈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출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2차원별 연습으로 십자가 한번 출력해보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입력은 행열의 그 크기가 주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5행 5열이죠. 그래서 5행 5열 배열 값이 주어지고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가 어떤 시작 위치가 주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의미는 0은 빈 공간이고 2는 이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행 1열. 자,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마킹해 봤는데요. 1행 1열에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면을 만날 때까지 혹은 이제 벽을 만날 때까지만 십자가를 이제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그 행렬의 크기를 입력으로 받기 위해서 인풋을 사용해서 이 한 안을 읽어드리고 이제 스플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인트로 이제 타입캐스팅 해주시면 되겠죠. 맵을 이용해서 인트로 타입캐스팅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로우에 5, 컬럼에 5가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 로우만큼 포문을 돌려서 하나하나 이제 인풋으로 읽어드리면 되겠죠. 자, 한 라인씩 인풋으로 읽어드려서 마찬가지 또 스플리트하고 인트로 타입캐스팅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전체 이제 맵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걸 리스트로 타입캐스팅 하면 저희가 이 한 행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보드에 이 5행 5열에 이 행렬 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는 마찬가지로 한 라인 읽어드려서 스플리트 한 다음에 인트로 타입캐스팅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크로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호출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시작 위치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 어떤 벽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그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빈 공간이죠. 해서 그 위치부터 이제 1로 마킹을 할 거예요. 마킹하고 다음에 이제 먼저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지금 이 i가 이제 행의 좌표를 만들어낼 거고 시작은 바로 윗 칸부터 이제 칠하면 되니까 SR-1로 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 거니까 하나씩 감수하는 스텝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제 0까지 가야 되잖아요. 0까지, 경계면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값이니까 0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2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i가 이제 하나씩 감수하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행의 좌표를 사용해서 이제 마킹을 할 건데 만약에 중간에 0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벽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중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벽을 만나면 중단하고 아니면 이제 경계면까지 가겠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1로 마킹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로. 아래는 마찬가지로 이제 행의 좌표를 만들어 낼 건데, 그러니까 열은 고정이고 이제 행만 이동해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바로 아래가 이제 SR 플러스 1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죠? 끝까지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로 값만큼 가면 되죠. 자, 이건 이제 포함되는 값이 아니니까 요 전까지, 이 작을 때까지 이 렌즈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기본 디폴트 값이 이제 1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특별히 이제 기술하지 않았어요. 이 스텝은. 해서 i가 이제 sr 플러스 1부터 이제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이제 이 포문에 계속 돌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1로 마킹 나갈 건데, 만약에 중간에 벽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왼쪽은 이제 행의 좌표는 고정하고 열의 좌표만 이제 바꿔주면 되죠. 열의 좌표를 이 SC, 그러니까 시작 좌표에서 1 뺀 값. 자,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똑같이 이제 변수 i 사용해도 되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행에는 i, 열에는 j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똑같은 거 사용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1씩 빼는 스텝으로 왼쪽으로 이동할 건데, 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0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미포함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은 고정하고 열만 1씩 빼가면서 그 좌표에 대해서, 그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1로 값을 마킹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중간에 벽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브레이크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시작 위치에서, 이 시작 위치 열의 좌표에서 1 더한 값. 자, 여기가 되겠죠. 해서 행은 고정하고 열만 증가하는 값으로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죠? 이 컬럼과까지 가면 되죠. 컬럼은 미포함이니까 이 경계면까지 인덱스를 진행해 주겠죠. 자, 만약에 중간에 벽을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크로스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자, 크로스 저희가 호출함으로써 이 십자가로 위, 아래, 상하, 좌우로 1로 다 마킹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출력은 이렇게 이중포문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중포문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배열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